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국채금리가 급등세로 출발을 하면서 또 한 번 눌리는가 했는데 국채금리가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여기에 7년물 입차에도 호조세를 보이면서 국채금리의 하락세를 조금 더 가파르게 가져가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국채금리의 하락에 힘입어서 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힘을 내줬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은 또 구글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클라우드 호조세로 인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외에서 주가 급등세 시연이 됐고요. 다만 AMD의 경우에는 장중에는 오름세로 마무리를 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4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간외에서 급락세 연출을 해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과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국내외에서도 실적 이슈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같이 정리하면서 전략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결국에는 막판 스퍼트라는 키워드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출발 경만해도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았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여전히 부담스러워 트럼프가 반도체 보조금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보도로 쏟아내면서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쪽의 TSMC 같은 경우는 하락이었죠. 우리 장도 반도체가 부진하게 흘러갔으나 이럴 때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빠진 것에 빛을 발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 반도체 진영 하락폭이 조금 제한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삼성전자는 2달 만에 외국인이 이거래 연속해서 매수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랬던 찰나에 오후에 시장이 그리고 반도체 쪽이 그래도 낙폭을 줄이고 힘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당정협의회가 열렸죠. 이 안에서 반도체 특별법과 K칩스법 그리고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이 추진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또 금투세 유예는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다. 폐지해야 한다라는 당정의 목소리가 강조됐습니다. 당정의 의지로 인해서 시장은 여기에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의 어제 장중 차트가 어땠는지 한번 열어보시죠. 오후 1시부터 코스닥이 급반등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금투세 불확실성 이연을 방지하고자 폐지해야 한다라는 당정의 의지만으로도 지수가 이렇게 급반전해서 되돌릴 만큼 시장은 지금 금투세 불확실성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이 부진하긴 했으나 바이오, 게임, 가상화폐 개별 종목단의 이슈로 인해서 힘을 냈고요. 어제 0.5% 상승으로 거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반도체 진영도 이 당정협의회에서 나왔던 반도체 지원 법안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죠. 일부 종목들,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은 그래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반도체 전약 후강으로 정리할 수 있는 어제였고요. 삼성전자는 그 전날 4% 그리고 바로 어제 2% 추가 상승을 보였죠. 이쪽과 시소관계 띄고 있는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어제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대한 얘기였고요. 실적과 금리, 트럼프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 속에 어제는 삼성전자와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완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힘이 돼줬습니다. 어제 장중에 실적 내놓고 부진해서 주가 밀렸던 기업들입니다. LG화학, 삼성전기, HD현대인프라, 하나오션. 실적이 조금 미스나면 명확한 철퇴가 내려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들 대형주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크게 밀리기도 했는데요. 잠시 후 실적 부진했던 대형주들에 대해서 혜은 앵커가 자세하게 잡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에 대한 전략도 저희 오늘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눈에 띄었던 테마나 섹터들 보시죠. 미국의 원전이 강했다라는 점과 요즘 AI가 SMR에
등을 밀어주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도 원전에 나름 우호적이고요. 탄소 중립 이슈도 계속 부각되다 보니 세계 곳곳에 원전 선회 움직임이 나옵니다. 오전 출발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였으나 원전주가 명확하게 10월부터 힘을 내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드론과 방산 종목들 괜찮았죠. 네온테크가 치고 나가니 코콤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근접전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드론 뉴스가 요즘 하루 걸러 하루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드론과 안티드론 얘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드론을 막아내는 안티드론 이슈. 안티드론 한 대가 뭐 50만 원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가격이 싸고 그것의 성능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다. 이런 분석 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관련주가 이번 달에는 아마 테마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동의 우려는 완화되나 러우의 전쟁 이슈는 계속 부각되죠. 왜냐하면 북한의 파병으로 인해서 전쟁의 세계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실적도 있었고요. 현대로템 실적은 괜찮았는데 약간의 세론 형식으로 장중의 상승폭을 줄이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동차로 넘어가 보면 IRA 법안 수혜 기대감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면서 자동차 진영은 좋지 못했고요. 현재 분위기 괜찮았었던 현대모비스도 어제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연결고리 단에서 가상화폐, STO, CBDC 쪽을 같이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울옥션이 이제 미국의 STO 시장에 대한 진출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급등이었죠. 21% 상승세였습니다. 가상화폐와 STO 쪽이 다 엮여있는 종목으로서 어제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갤럭시와 머니트리 역시나 갤럭시와 SM과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죠. 어제 10% 상승이었습니다. CBDC 쪽에서는 KCS가 8%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한네트 등의 종목 등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나온 테마단에서도 확실히 치고 나가는 대장주 중심으로 확인이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밤사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해서는 시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음대로 그날그날의 눈에 띄는 특징주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정리드렸던 내용이 유바이오로직스였죠. 콜레라 백신 세계 유일의 기업인데 호실적을 내놨고 시간의 강세 이슈를 같이 전했던 바 있습니다. 오랜 이 유바이오로직스 주주들은 나름 보상을 받은 어제 하루가 아닐까 싶어요. 실적이 좋았으나 주가가 좀처럼 못 갔던 이 종목이 그래도 이슈에 반응을 하면서 어제장 27% 급등으로 15,000원 넘어섰습니다. 10월 23일 함정남 차장님의 종목으로서 오늘 이 종목 다시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요즘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수급 시소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2차 전지 시세가 좀 약하다 보니 유달리 바이오 쪽의 뉴스나 시세가 더 강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이오 특징주 두 개가 있었는데요. 상상 초월한 흐름이 나온 제노포커스 2연상을 기록했습니다. HLB 그룹 피인수 소식의 영향이었고요. 어제 가장 눈에 띄었던 또 이슈가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피플바이오죠. 저희가 치매 관련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유럽 최대 수탁검사기관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 제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어제 깔끔한 상한가로 5,0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런 바이오 진영의 시세들이 괜찮았던 점을 확인했고요. 그 밖에 개별 특징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하반기 들어서 반도체 쪽 시세 빠지면서 상반기에 다른 종목 대비 그렇게 오르지도 못했는데 함께 밀려났던 게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죠. 그런데 어제 15%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인적 분할, 물적 분할해서 사업부 각각 떼어내고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었던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이 부분을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분할 반대 주식 매수 청구가 500억 이상이었다라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주주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요. 때마침 내놓은 실적 역시나 주주들을 웃게 만들었죠. 영업이익, 매출 모두 YOY 기준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참 못난이 종목이었어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진영의 교집합 종목으로서 못 갔었던 종목이고 빠질 땐 더 밀렸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제 시세가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어제장에 대한 흐름이었고요. 뉴욕장으로 넘어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우는 하락했습니다. 금융이나 에너지 쪽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다만 나스닥과 S&P 500은 시간이 갈수록 회복하는 흐름을 기록하면서 올라줬습니다. 나스닥 등이 오를 수 있는데 힘을 보태준 것은 바로 국채금리였습니다. 출발만 해도 사실 10년물 국채금리가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으로 인해서 4.34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에 7년물 국채 입찰 채권 수요가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채권 수요가 좋았다라는 것은 낮은 금리로 발행을 해도 그게 판매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는 흐름에 약간의 보탬이 돼줬고요. 또 하나 구인 건수가 3년 반 만에 최소를 기록한 점도 금리 하락에 일부분 일조하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 나스닥이 명확하게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이 회복의 중심에는 그래도 반도체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긍정의 시나리오를 돌려본다면 구인 건수는 조금 줄었는데 소비 데이터는 괜찮게 나왔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여전히 견고한데 너무 지나치게 견고할 것 같진 않아. 왜? 구인 건수가 줄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가 바로 유가였죠. 그 전거래일 6% 가까이 빠졌는데 오늘도 일단 추가 하락을 나타내면서 중동 불안이 완화된 점에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종목으로 보시죠. AMD가 눈에 띄었습니다. 장중에 4% 정도 올랐기 때문인데요.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이 호실적을 내놓으면서 고객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 효과를 함께 누리는 모습이 장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 외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좀 예상을 하회하면서 하락이 진행됐죠. 잠시 후에 실적 내용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브로드컴은 4% 이상 올랐습니다. TSMC와 오픈 AI와 협력해서 자체 칩을 제작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주가 4% 상승세. 인텔을 제외하고 장중에는 반도체 종목 전반이 흐름이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전기차와 자동차 진영은 오늘 좀 좋지 못했습니다. 테슬라, 니오, 리비안 등의 종목들 밀려났고요. 포드도 하락했죠. 포드는 어제 시간 외 실적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는데요. 예상 하회하는 이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소비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포드가 8%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금리와 실적에 민감한 시장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반도체나 빅테크 쪽으로 관심이 조금 쏠렸습니다. 자, 유가와 금리 하락으로 인해 금융과 에너지주는 부진했던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힘을 받아가며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인텔만 상승에 동참하지 못한 여기 색깔 좀 애매한 게 인텔이고요. 나머지 반도체 종목들은 괜찮았습니다. 자, 알파벳과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이번 주에 실적이 쏟아지다 보니 이 실적을 앞둔 기대감들이 빅테크 종목의 상승으로 이어졌고요. 애플은 중국에서 2년 만에 가장 큰 매출 증가 전망이 나오면서 오르긴 했습니다. 다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했던 것은 CT에서 AI 기능이 지연되면서 아이폰의 업그레이드가 점점 느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어서 상승폭을 좀 줄이기는 했습니다. 자, 테슬라는 그동안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고요. 중국 내 불확실성이 커지고 포드의 실적이 부진한 것에 연동되면서 같이 밀려났습니다. 주택 건설 쪽을 한번 보실까요? DR 호튼의 실적 부진이 이슈가 됐습니다. 모기지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구매가 점점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면서 레나나 DR 호튼, KB홈 등의 종목이 같이 밀려나기도 했네요. 금리가 떨어지는 시점에 이런 종목들은 수혜로 여겨지는데 최근에는 금리 상황도 아직까지 4.2대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큰 힘을 받지 못하는 요소, 그런데다 구매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이슈가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시간 외에서는 이 두 종목 이슈가 가장 핫했죠. 알파벳,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을 상회하게 발표됐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실적이 굉장히 좋았죠. AI에 대해서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클라우드, 유튜브 등에서 돈을 안정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포인트로 여겨졌고요. 구글 알파벳의 CFO는 이런 얘기를 했죠. 웨이모를 강조하고 싶다. 매주 100만 마일 이상 완전 자율주행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알파벳이 자율주행까지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내용 들려왔네요. 시간의 강세였고요. 반면에 AMD는 4분기 매출 전망이 예상보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72억 달러에서 78억 달러, 그러면 중간값이 75억 달러, 예상은 75.5억 달러, 그것에 못 미쳤다라는 것에서 AMD는 실망감의 시간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세세하게 뜯어보면 사실 데이터 센터 부분의 매출은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게이밍 쪽이 좀 좋지 못했다라고 하네요. 결국 CEO나 CFO 역시나 관련한 이야기를 내놨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견조해서 올해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러냈죠. 다만 가이던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일단 시간 외 반도체 종목들은 함께 밀려나는 흐름이 있었어요. 엔비디아, 인텔이나 브로드컴 등등이요. 다만 그 낙폭이 크지 않았고 결국 지금 AI 반도체 진영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것은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견조했다라는 점에서 지나친 비관을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저희 출연진들과 계속해서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 내에서 매일 돌고 있죠. 어제는 원전이나 이런 암호화폐 쪽이었다면 오늘은 또 암호화폐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7만 달러 근접의 뉴스가 어제였죠. 오늘은 돌파했다라는, 안착했다라는 뉴스가 들려오기도 했고요. 코빗 리서치 센터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의 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언급했었는데 SEC 위원장 이쪽의 고소 고발로 가상자산 업계가 조금 위기다. 그래서 빨리 교체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가상화폐를 밀다 보니까 해리스 진영에서도 가상화폐에 대해서 우호적인 목소리를 내며 투심을 좀 끌어오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누가 되든 가상자산에 그렇게 악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 가격 등이 올라가면서 이쪽에 공매도 청산도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는 트럼프 진영의 종목군으로서는 재건주들의 강세 흐름이 보이기도 있고요. 방산과 안티드론 이슈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뚜렷한 주도주 없이 흘러간다면 테마단의 트럼프 트레이드 기회가 계속 많지 않을까라는 게 다수의 시각입니다. 그 밖에 연결고리는 AMD의 실적이 부진했으나 반도체 쪽, 가이던스가 부진했으나 반도체 진영에서 AI 칩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확인받았기 때문에 비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자율주행, 웨이모 언급을 통해 알파벳이 이야기를 해줬죠. 이 부분도 테마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원래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런데 확정됐죠. EU가 중국의 전기차에 최고 45.3% 관세 폭탄 30일부터 진행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개별 뉴스로는 CS-윈드가 미국의 해상풍력 타워 수주했다라는 소식 전달했고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를 낮췄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휴젤은 맥쿼리 측에서 목표가를 36만 원으로 올렸네요. 미국에서 FDA 승인과 상업 출하가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 미국의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유통망을 잡아가고 있고 중국과 유럽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죠. 어제 종가로 4% 오른 27만 원대 기록했는데 휴젤 이제 맥쿼리의 목표가 36만 원 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개별 뉴스들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쪽도 요즘 잠잠했죠. 부양책 기대감이 한참 들끓다가 또 좀 잠잠한 2주를 보냈었는데 로이터가 또 약간의 불을 지핍니다. 다음 주에 1941조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10조 위안이면 중국 GDP의 8%가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양책이 시행된다면
기 부양에 대한 본격적인 돌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중국 경기 관련한 종목은 화학, 철강, 원자재, 기계, 전선 쪽, 중국 소비 관련해서는 이렇게 언제나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장 오늘 이 이슈에 어떻게 반응한다가 아니라 중국의 모멘텀이 하나 등장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십사 언급을 해봅니다. 연결고리 내용이었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 그럼 다음 주도주는 뭐가 될까 고민이 되죠. 상반기 주도주였는데 낙폭이 좀 과대하게 나오고 있던 쪽이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 늘 애매한 IT 부품 들어가 있고요. 하반기에 견고하거나 양호한 쪽입니다. 견고한 쪽은 바이오, 원전, 방산, 의료기기이고요. 양호한 쪽은 그래도 단발적으로라도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 2차 전지, 항공주, 유가 하락의 반응을 보이죠. 낙폭 과대 쪽에서 좀 탈출하는 종목군들이 있을까요? 요즘 그나마 엔터가 로제 효과로 인해서 또 연말 효과로 인해서 약간씩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에서 완전 탈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방어주, 통신, 금융, 의류 이 중에서는 금융주만 올해 견고했고 밸류업 모멘텀 안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 모멘텀은 조금 퇴색되고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 기조가 지금은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이오, 신재생, 2차 전지 쪽 지금은 어디에 주력해야 될지 잠시 후 출연자와 함께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요즘 들어서 많이 말씀드렸던 게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소가 약간의 주가 흔들림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 영향일까요? 아니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오클로라던가 오라클이란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을 많이 나타냈고요. 아리스타 종목들도 상승세. 오라클과 아리스타 등의 종목들이 3개월 사이에 주가가 한 30-40%씩 올랐습니다. 이들은 클라우드 사업 혹은 AI 소프트웨어 사업 등을 하고 있는 업체들, 미국에서 나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국내에서도 AI 하드웨어 외에도 AI 소프트웨어 쪽을 체크할 수 있을지 모처럼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분류했던 것을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당장 오늘 어떤 반응이 있다가 아니고 AI 소프트웨어가 미국에서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도 같이 체크하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빅위크죠. 여기까지 지나왔는데 오늘 고작 수요일인데 벌써 금요일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 쏟아질 예정입니다. 하나그룹주, 두산그룹주, 삼성, 포스코 등등이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매크로 데이터 중에 중요한 GDP 예비치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일라이릴리 등의 실적을 갖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죠. 자, 이런 시장의 흐름과 남아있는 일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전략 잠시 후에 챙겨보겠고요. 어제 국내 대형사들도 실적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수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들의 방향을 두고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 오늘 잡아주신다고요? 네, 사실 한 종목 한 종목 다 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좀 실적을 두고 주가 반응에 엇갈렸던 종목들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시장 전략까지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일단 실적 어떻게 나왔는가 그 부분 하나하나 좀 뜯어보시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대형주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FN가이드 실적 추정치만 봐도 한 달 전보다 좀 하향 조정되는 추세를 최근에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영락 없이 이렇게 오늘 좀 헤드라인 돋보기처럼 헤드라인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두산마켓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기 실적 충격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역시 목표가 하향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헤드라인이 참 눈에 띄었는데요. 3분기도 한화오션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한화오션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을 또 이러한 헤드라인으로 표현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 시즌 개막 이래 상당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다는 코멘트 SK증권의 황지우 연구원이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이 굉장히 귀해지는 장세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개별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의 중요성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장세라는 이야기죠. 아무래도 매크로 변수,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적이 결국 미들맨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속속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에 대한 실망감은 주가로 이렇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실적 발표 내놓았던 기업들, 그래도 실적이 좀 부합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기업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난 기업들, 이렇게 좀 주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유한양행은 마일스톤이 이제 좀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월요일 실적 발표 이후에 2%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차익 매물이 어제는 좀 출회가 됐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현대로템도 실적 잘 나와줬고 한화시스템은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자리를 하면서 장중에 2.2%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는 밸류업에 대한 이야기도 탄탄하게 내놓긴 했는데 일단 장중에 0.6% 소폭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겠네요. 그렇다면 실적 발표 기업들 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그래도 잘 하다가 미끄러지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다음에 잘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다음에 잘 할 수 있을까? 라고 좀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실적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두산밥켓 YOY 기준으로 24.9% 꺾였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컨센서스 하회에 YOY 기준으로도 57.8%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부분별 실적도 소형장비, 산업차량, 포터블 파워 부분 모두 30에서 17%가량 전년 동기와 비교를 했을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내놨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았죠. 두산밥켓은 그래도 지난 전년 동기까지만 해도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업황의 부진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YOY 기준으로는 두산밥켓보다는 매출의 하향세가 좀 더디긴 했는데 아무래도 매출의 크기 자체도 좀 차이가 나고요. 영업이익 면에서도 76.9% 두산밥켓보다 보다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엔진 쪽에선 그나마 좀 견조하게 영업이익률을 뽑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OPM이 12.8% 나왔거든요.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건설기계 쪽에서 여전한 부진이 엔진 쪽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앞날을 조금 걱정하게 만드는 실적 데이터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 모두 실적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이었는지 컨퍼런스 콜에서 좀 유의미한 발언들 나왔습니다. 두산밥켓은 연내 중장기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발표 계획하고 있다. 그러니까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좀 내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두산그룹주의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투자뉴스 7 브리핑을 통해서도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인식도 좀 반영한 포석이 아닌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HD 현대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일단 이번에 받아든 실적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으나 앞으로 방산 쪽에서 좀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가 아마 2차 계약이 다음 달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소식과 함께 HD 현대인프라코어 업황의 전반적인 부진은 이어지겠으나 약간의 반등 모멘텀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긍정 변수로는 대선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따른 재건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다만 이 부분은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중국 쪽에 계속해서 부진한 이 시장의 흐름이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건설기계 쪽의 업황도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긍정 변수는 자리하고 있다는 점 체크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산밥켓과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적 충격 먼저 짚어봤고요. 그 다음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좀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연간 영업이익의 컨센서스 흐름을 메리츠증권 자료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계속해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의 흐름입니다. LG화학의 경우에는 매출은 QOQ 기준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도 QOQ 기준, 분기 기준으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첨단 소재 쪽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전분기에 상당히 좀 그래도 괜찮게 나타났던 석유화학 부분의 부진이 이렇게 좀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조금 괜찮나 싶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어제 흐름도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자회사 영역에서도 파만농이 계속해서 영업 손실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LG화학이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어디서 찾아갈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QOQ 기준 영업이익이 2배로 늘어났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한데요. 여전히 전기차 캐즘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 안에서 유럽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에 다시 문을 조금 열어주는 흐름들이 감지가 되고 있죠. 친환경 기조가 약간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필두로 한 전기차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 다시 힘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올 한 해였습니다. 양극재 사업은 여전히 전망을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LG화학이고요. 설비 투자를 올해 초에 4조 원에서 3조 원으로 좀 줄이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번에 또 감축을 했습니다. 2조 원 중반대까지 내리겠다라고 캐펙스 투자에 대한 이야기 컨퍼런스 콜에서 밝혔고요. 2026년에는 그래도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함께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신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GM이라던가 테슬라라던가 스텔란티스라던가 북미 고객사를 중심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하고 있는 양국재 외부 판매 비중을 2028년까지 전체 매출의 한 30%가 될 때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코멘트도 컨퍼런스 콜에서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LFP 양극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2026년 전후로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겠다. 2027년에는 양산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여다볼 수가 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다양하게 LFP 쪽도 그리고 전고체 쪽도 그리고 기존에 하던 삼원계 쪽도 여러 가지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는 만큼 LG화학의 컨퍼런스 콜에서도 그 비전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업황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이 있냐라는 질문에는 일단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매각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이야기 내놨습니다. 또 오늘 오전 9시에 국내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IR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LG화학 실적 짚어봤고요. 하나오션도 앞서서 화나오션이라는 이 기사 헤드라인이 나왔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하나오션의 잠정 실적 함께 들여다보시죠. 좀 실망감이 크게 돋보였던 쪽은 영업이익 쪽이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 54.8% 낮게 나왔고요. 256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부분별로는 해양사업부의 영업손실이 좀 컸는데요. 상선사업부 쪽에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고수익 쪽으로 돌아서는 모습, 그리고 특수선 사업부 쪽에서도 하나오션이 최근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는 잠수함 쪽 그리고 MRO 쪽에서 그래도 점차적으로 앞으로 좀 수익성이 더 높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해양사업부의 일회성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오션은 좀 이슈가 있었죠. 세 차례 중대재해에 따른 작업 중지의 영향도 이번 실적에 좀 반영이 됐고 해양 프로젝트 비용 상승, 공정이 좀 지연됐다는 점도 하나오션의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한화시스템과 함께 추진을 하고 있는 1억 달러 규모의 딜이죠. 미국 필리조선소에 대한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아마도 4분기쯤에는 딜 클로징이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도 컨퍼런스 콜에서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익성이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MRO 쪽에도 우리 조금 더 집중할 거야 라는 이야기도 컨퍼런스 콜에서 내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하나오션의 다음은 괜찮을 수 있을까? 이 부분 잠시 후에 또 점검을 함께 해보시죠. 그와 함께 하나오션에 대한 실망감으로 지난 23일에 실적을 내놨던 호실적을 내놨던 HD 현대마린솔루션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볼 때 대형주 단에서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기업이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예상보다 부진하다면 동종업계 안에서 실적을 좋게 내놨던 기업은 어느 쪽인가 이 부분을 또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HD 현대마린솔루션이 어제 좀 반증을 해줬다라는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의 실적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기 실적 자체가 과연 그렇게 나빴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YOY 기준으로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률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AI 서버 쪽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게 삼성전기가 이번에 내놓은 실적 발표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LG이노텍과 비교를 해봐도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방 산업의 수요가 여전히 부진하면서 계속해서 좀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LG이노텍보다는 나았으나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에서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중에는 주가가 약보합으로 좀 마무리를 하는 모습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LG이노텍과는 조금 다른 흐름을 그리고 있는 이 삼성전기, 일단 AI 효과를 톡톡하게 누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만 하겠으나 우리가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전반적인 업황, 특히 자동차 전장 쪽에서는 아직은 좀 기지개를 펴기가 이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형주들의 실적 하나하나 좀 짚어봤는데요. 또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도 실적 발표를 내놨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특히 무엇보다도 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 수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필리핀이라던가 여러 지역에서 추가 수주가 들려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장중에도 주가 상승이 크게 나타났죠. 한화시스템 역시도 그러한 기대감을 등에 업고 장 마감 후에 호실적 내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방산이 여러 뉴스와 함께 또 지정학 리스크 고조, 트럼프 실적 소식까지 좀 버무려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략 챙겨보시죠. 시장에 대한 방향, 내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김민진 차장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국내는 금투세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하면서 장 후반에 힘을 내서 양 지수가 일단은 빨간불이었고요. 삼성전자가 이틀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전이나 각종 서브 섹터 테마들은 활발하고요. 시장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듣고 갈게요. 네, 우선 뭐 금투세라는 이슈가 시장 하락의 절대적인 100% 하락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최근 하락 기간 동안 혹은 횡보 조정 속에서 그래도 증시가 좀 멋진 장중 드라이브를 보였었던 네. 반등 흐름을 보였었던 두 요인은 이틀간의 요인은 금투세 관련된 리스크의 완화 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현실화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의 디스카운트는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월말 월초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다양한 경제 지표, 특히 고용과 제조업 지표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국내 증시에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사실은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뭐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뭐 은행주 이런 쪽에 대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 알파벳과 그리고 AMD의 실적이 네. 발표가 됐고 이번 주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모두 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시장은 뭐 하반기에 특히 이제 대선 있는 달에는 결국 대선 있는 해에는 결국은 이제 대선 때까지 양호한 주가 흐름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 증시는 그러한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정책적인 요소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조금 더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이 금투세 관련 이슈는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가지고 너무 공격적인 주식 매수를 하기보다는 매력적인 주가의 기업들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되돌아보면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떠오르겠죠. AI, 뭐 엔비디아, 뭐 알테오젠 네. 등등의 키워드 속에 금투세도 분명 한 자리 차지할 만큼 시장에서는 관련한 불확실성에 조금 리스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거래일간의 키워드가 삼성전자와 금투세 우려 완화였다면 이것이 좀 잘 마무리되고 지속성을 띄워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대선 전까지 포트 내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 각각 어떻게 가져가시겠어요? 우선 뭐 현재 시점에서 사실 모든 분들의 포트 비중은 다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뭐 그 비중을 맞추자 이런 의도라기보다는 결국 사장님이라면 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뭐 6대4 정도의 주식 비중은 주식 비중. 충분히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주식을 조금씩 사모아가야 될 단계는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적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여러 가지 이벤트, 이슈와 함께 맞물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펼쳐가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모아 가고 싶으나 사실 현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하반기 들어서 이제 들고 있던 반도체 종목이 꽤 물려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반도체 진영을 어떻게 보시는가가 또 그 6대4 주식 비중 6에서 여기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 좀 계속해서 좁혀 나가 볼게요. 왜냐하면 AMD 실적은 실망스러웠으나 그렇죠. 가이던스가 그래도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최근 반도체가 갈 때는 AI 쪽 모멘텀이었기 때문에요. 이 반도체 진영 어떻게 전략을 짤까요? 네, 결국 현재 시점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AI를 필두로 한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거래간 밀렸는데도요? 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장중 2시경에 아마 제가 실적 발표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굉장히 멋진 상승세를 보였고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실적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번 분기에 한미 반도체와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의 실적 그리고 이번 분기 아직 실적이 제한적이지만은 다음 분기부터 또 개선될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이스페타시스 이런 기업들은 모두 다 하이닉스 밸류체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 밸류체인 쪽에 접근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금투세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제거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엄청난 매수세로 개인들이 대응하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회가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책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보유자라면 그냥 끌고 가는 걸로요?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매도의 실익보다는 보유의 실익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실한 팩트뉴스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에 더 점수를 주고 계시나 금투세 이슈가 이제 불확실성 완화로 명확한 방향을 보여줄 때는 삼성전자에 대한 메리트 있다 얘기 주셨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얘기 해주셨으니까요. 어제 후반에 정말 멋진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컸을 겁니다. 당연히 보유자는 보유입니까? 사실 뭐 현 시점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실적 자체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벌어질 때 버틸 수 있는 소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주성 엔지니어링 쪽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뭐 보유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이제 뭐 시장과 반도체, 빅테크 실적의 의견을 나눠봤고 나머지 섹터에서는 저희가 2차 전지, 바이오 이야기를 언제나 차장과 호흡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러면 바이오에 말씀 주셨던 종목, 리가켄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걸까요? 사실은 이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중소형 바이오 쪽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대장들은 나름 맞아요. 견조했어요. 말씀 주셨듯이 알테오젠, 뭐 혹은 니가캠 이런 기업들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아직까지 이 기업들 추세가 무너졌다라는 흔적을 발견할 조금의 단서도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 자체는 뭐 내가 정말 이제 횡보조 정도 싫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차익 실현을 하고 다른 기업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올라온 기업 쪽으로의 전환 자체는 가능하겠지만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바이오주들의 추세는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의 조정 시그널도 없다라는 점에서 횡보 조정도 싫은 분들에 한해서만 차익 실현 관점이고 그렇지 않다면 추세적인 꺾임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보유해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는 좀 더 종목으로 네. 이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내놨는데 다수가 좀 부진했어요. 그렇죠. 회원앵커가 자세히 살펴줬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 삼성전기, 하나오션, LG와 한국항공우주 등이 실적을 내놨는데 한국항공우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는 좀 부진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들에서 좀 의미가 있게 본 내용이 있거나 지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네. 지금 쳐다도 보지 말자 이렇게 명확하게 좀 의견을 주실 게 있거나 하면 말씀 주세요. 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가이던스 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부진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를 가져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확실하게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 회사가 얘기해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그 확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클리컬 관련주 혹은 내수 관련주들의 실적 부진은 사실 단기간 회복되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해당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전략을 빠르게 가져가기에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에 명명된 종목군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나마 한국항공우주 정도는 실적이 덜 나빴었고요. 그러니까 컨센에 부합을 했고 방산 섹터의 밸류에이션 상승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한국항공우주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꼽아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중에서는 그래도 삼성전기와 하나오션 정도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결국 이제 하나오션이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은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컨센을 하회한다라는 점이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업종군들의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게 되면은 결국은 고부가치 선종의 매출 비중 반영의 증가에 따라서 결국은 실적은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철강업황의 부진에 따라서 원재료는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고 환율이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하나오션 그나마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전기 같은 경우는 세트의 불확실성이 아직 있지만은 올해보다는 그래도 개선될 내년도의 세트 전망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전장용 쪽의 비중 증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항공우주, 하나오션, 삼성전기 순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정도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실적이 나온 기업들에 대한 짧은 코멘트 저희 들어봤고요. 차장님의 픽 열어보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천만장자님이라는 분 아세요? 아니요, 전 모르는데요. 차장님의 픽이 대한항공인데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 아이디를 가진 분께서 대한항공 실적 좋을 것 같다. 합병 이슈도 마무리됐다. 혹은 주주도 2년 이상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 네. 라면서 딱 그 종목을 얘기를 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항공 그분의 궁금증에 그분의 확신에 답이 네. 돼줄 수 있을지 왜 고르셨어요? 사실 재밌는 종목은 아니에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뭐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은 한 20% 정도 지금 증권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배경 환경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최근 나타나고 있는 가장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이제 유가의 하락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이제 대한항공이 과거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항공화물의 강세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C커머스의 강세라든지 아니면 연말 나타날 수 있는 연말 쇼핑 시즌을 고려해 봤을 때는 항공화물이 지금 3분기, 4분기까지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요소만으로도 긍정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분기의 실적 그나마 다른 기업들보다 괜찮을 것이고요. 4분기에는 항공료 하락에 대한 효과를 더욱더 크게 받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딱 고점 부근에 놓여져 있는 대한항공 지금 기술적으로 이 고점을 넘어서고 신고가 영역에 접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대한항공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대한항공 도전한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높게 제시를 할 수는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3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2,600원 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살펴주셨고요. 그 내용 전달받았습니다. ASR 종목으로 하나만 꼽아보죠. 두산 에너빌리티 8월 말경에 말씀을 주셨고 최근 한 달 사이 원전주들이 정말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네. 보유자는 어떨까요?
네,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SMR이라든지,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죠. 아니면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농축우라늄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워낙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국내 원전 밸류 체인들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의 수급까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계속 보유의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보유 의견으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AS 살펴봤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 맞춰서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이야기 풀어봤네요. 고맙습니다. 네.